2024년 7월 12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이메일 수신함에는 놀라운 이미지들이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첫 번째 풀컬러 이미지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SMACS-0723이라는 은하단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천 개의 은하가 담겨 있었고 그중 일부는 우주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억 년 후에 형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이미지 하나가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10일 동안 응시해야 겨우 얻을 수 있었던 깊이를 제임스 웹은 단 12시간 만에 포착해냈으니까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단순히 강력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죠. 개발 기간만 30년이 넘게 걸렸고 총 비용은 100억 달에 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에는 누구도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7년 발사에 1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적 난관이 계속 나타났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회에서는 프로젝트 중단을 논의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망원경이 없다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절대 풀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프랑스령 기아나의 발사장에서 아리안 5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로켓 안에는 종이접기처럼 정교하게 접힌 제임스 웹 망원경이 실려 있었죠. 발사를 지켜보던 과학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300개가 넘는 전개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으니까요. 단 하나라도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주로 나가면 수리는 불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우주의 모습들, 그리고 이 경이로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블보다 100배 강력한 이 망원경은 어떻게 우주의 첫 번째 별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왜 적외선으로만 관측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주 이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크기입니다. 주경의 지름만 6.5m에 달하죠. 허블의 2.4m 주경과 비교하면 면적으로는 약 6배 이상 큽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망원경의 집광력은 거울 면적에 비례하거든요.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다는 건 더 희미한 천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멀리 있는 별과 은하를 관측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큰 거울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로켓 페어링 안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18개의 육각형 거울 조각으로 분할했습니다. 각 조각은 금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금이 적외선을 가장 잘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적외선 관측이야말로 제임스 웹의 핵심입니다. 허블은 주로 가시광선과 자외선으로 우주를 봤지만 제임스 웹은 거의 전적으로 적외선에 의존하죠. 이유가 뭘까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뱅 직후에 형성된 최초의 별과 은하에서 나온 빛은 우주 팽창으로 인해 파장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었던 빛이 이제는 적외선이 되어버렸죠. 이를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주의 가장 먼 곳을 보려면 적외선 망원경이 필수입니다.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적외선은 먼지 구름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별이 탄생하는 성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적외선 관측에는 큰 난관이 있습니다. 모든 따뜻한 물체가 적외선을 방출한다는 거죠. 망원경 자체가 따뜻하면 관측하려는 희미한 적외선 신호를 압도해버립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별을 보려는데 옆에서 누가 손전등을 비운 등을 비추는 격이죠. 그래서 제임스 웹의 모든 광학 장비는 극저온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목표 온도는 영하 233도, 절대 온도로는 약 40켈빈입니다. 이를 위해 테니스 코트만 한 크기의 거대한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겹으로 된 이 차양막은 태양열을 차단해주죠. 태양을 향한 뜨거운 쪽은 85도까지 올라가지만 망원경이 있는 차가운 쪽은 영하 233도를 유지합니다. 온도 차이가 무려 300도가 넘습니다.
제임스 웹이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L2 지점에 배치된 이유도 바로 이 온도 관리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태양과 지구, 달이 항상 같은 방향에 있어서 차양막 하나로 모두 가릴 수 있거든요. 지구 궤도를 도는 허블처럼 태양이 이리저리 비추는 환경에서는 극저온 유지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L희 지점은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상대적 위치가 변하지 않죠. 지상의 거대한 안테나들과 항상 통신할 수 있습니다. 카리나 성운의 우주 절벽이라 불리는 NGC 3324 이미지를 보면 제임스 웹의 능력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7600광년 떨어진 이곳은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현장이죠. 사진 속 거대한 산맥처럼 보이는 구조물은 실제로는 높이가 7광년에 달하는 가스와 먼지의 벽입니다. 젊은 별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항성풍이 주변의 물질을 밀어내면서 만들어진 거죠. 허블도 이 지역을 촬영한 적이 있지만 제임스 웹의 이미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선명합니다. 특히 먼지 구름 속에 숨어있던 수십 개의 어린 별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별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는 천문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거든요. 우리는 가스와 먼지가 중력으로 뭉쳐서 별이 된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 투성이입니다. 초기 단계는 두꺼운 먼지 고치에 쌓여 있어서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임스 웹의 적외선 눈은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중적외선 관측 장비인 MRI가 포착한 이미지에서는 먼지층이 거의 투명하게 보이죠. 과학자들은 이제 별의 탄생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남쪽 고리 성운 NGC 3132는 또 다른 극단을 보여줍니다. 별의 죽음이죠. 지구에서 2000광년 떨어진 이 행성상 성운은 태양과 비슷한 별이 수명을 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이름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서 행성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초기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봤을 때 둥근 모양이 행성처럼 보여서 붙인 이름일 뿐이죠. 실제로는 죽어가는 별이 바깥층을 우주로 방출하면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제임스 웹은 근적외선 카메라와 중적외선 장비로 이 성운을 동시에 촬영했는데 두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적외선 이미지에서는 뜨거운 가스가 지배적이고 중적외선 이미지에서는 차가운 먼지의 분포가 드러나죠. 이 관측을 통해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운 중심에 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어두운 쪽 별이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 안에 이 별도 바깥층을 날려버릴 겁니다. 두 별의 중력 상호작용이 성운의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도 확인됐죠. 이런 세밀한 관측은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죽어가는 별들이 탄소와 질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로 뿌려주거든요. 우리 은하를 벗어나 16만 광년 떨어진 대마젤란 은하의 타란툴라 성운으로 가봅시다. 이곳은 우리 주변에서 별이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성운의 이름은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가스 필라멘트 때문에 붙여졌죠. 제임스 웹이 이곳을 관측한 이유는 특별합니다. 이 지역의 환경이 우주 역사상 별 탄생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우주 정오와 비슷하거든요. 빅뱅 후 약 10억 년 무렵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물질 밀도도 높았습니다. 그때는 별들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태어났죠. 타란툴라 성운을 연구하면 그 시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이미지에는 수만 개의 젊은 별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막 먼지 고치를 벗어나고 있는 원시별들도 있죠. 이전에는 먼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별들입니다. 가장 무거운 별들은 표면 온도가 수만 도에 달해서 청백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 질량 별들의 수명은 수백만 년밖에 안 됩니다. 우주적 시간 규모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죠. 하지만 짧은 생애 동안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강력한 항성풍과 자외선 복사로 주변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결국 초신성 폭발로 일생을 마감하면서 우주에 무거운 원소들을 뿌리죠.
휴대판의 오중주는 완전히 다른 규모의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이름은 오중주지만 실제로는 4개의 은하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푸른 나선 은하는 다른 넷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서 우연히 같은 방향에 보일 뿐이죠. 나머지 4개는 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복잡한 중력춤을 추고 있습니다. 2개는 이미 충돌하고 있고 나머지도 언젠가 합쳐질 운명이죠. 제임스 웹은 이 은하들의 합병 현장을 놀라운 디테일로 포착했습니다. 특히 충돌하는 두 은하 사이에서 충격파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부딪히는 가스가 압축되면서 수백만 도까지 가열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태어납니다. 은하 충돌은 별 형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거든요. 충돌하는 은하들의 중심에는 각각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도 결국 하나로 합쳐지겠죠. 그 순간 시공간 자체가 흔들리면서 중력파가 방출될 겁니다. 제임스 웹의 이 이미지는 약 1000장의 개별 사진을 합성한 것입니다.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여서 전체 그림을 만든 거죠. 이제 진짜 깊은 우주로 들어가 봅시다. 웹의 첫 번째 딥필드 이미지는 밤하늘에서 모래알 하나 크기의 영역을 찍은 겁니다. 팔을 쭉 뻗어서 손가락 끝에 모래알 하나를 올려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작은 점이 가리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 안에 은하가 수천 개나 담겨 있죠. 이 이미지에서 뾰족한 빗줄기가 있는 건 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은하입니다. 개별 별은 너무 멀어서 점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은하는 수천여 개의 별이 모여 있어서 확장된 형태로 보이거든요. 이 이미지에서 가장 놀라운 건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중앙의 밝은 은하단이 거대한 렌즈 역할을 하면서 뒤쪽에 있는 더 먼 은하들의 빛을 휘게 만들죠. 그래서 배경 은하들이 길쭉하게 늘어나거나 호처럼 휘어져 보입니다. 이 효과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멀리 있는 은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력이 자연의 망원경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에서 적색 편이가 13이 넘는 은하들을 여러 개 찾아냈습니다. 적색 편이 13이면 빅뱅 후 약 3억 년 무렵에 형성된 은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 은하는 작은 붉은 점으로 보입니다. 확대해야 겨우 보일 정도로 희미하죠. 하지만 이 작은 점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 은하에서 나온 빛은 131억 년을 여행해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니까 우주 역사의 거의 시작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은하가 형성될 당시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뜨거웠습니다. 최초의 별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한 시기였죠. 이런 초기 은하들을 연구하면 별과 은하가 어떻게 처음 형성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허블도 비슷한 딥필드 이미지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블은 10일 동안 같은 지역을 응시해야 했죠. 제임스 웹은 12시간 만에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노출 시간이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더 나은 결과를 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임스 웹에게 10일을 주면 얼마나 더 깊이 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 본 작은 붉은 점보다 훨씬 더 희미하고 먼 은하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주 최초의 은하들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죠. 제임스 웹은 이제 막 본격적인 과학 관측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발사 후 6개월은 전개와 시운전에 걸렸고 실제 관측은 2022년 여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료가 충분하고 기기들이 정상 작동한다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죠.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관측 시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모두가 제임스 웹을 사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1초 1초가 소중한 자원입니다. 앞으로 제임스 웹이 탐구할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해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겁니다. 산소나 메탄 같은 생명 지표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태양계 밖 행성 중에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온도를 가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행성의 대기에서 생명의 신호를 찾는 건 천문학의 최대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제임스 웹은 또 우리 은하와 이웃 은하들의 진화 과정을 추적할 겁니다. 오래된 은하와 젊은 은하를 비교하면서 시간에 따라 은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려는 거죠.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도 관측 대상입니다. 명왕성보다 더 멀리 있는 얼음 천체들은 태양계 형성 당시의 원시 물질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제임스 웹의 적외선 감지기는 이 차갑고 어두운 천체들의 표면 조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유기 분자는 있는지 알아낼 수 있죠. 해성연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성은 대부분 카이퍼 벨트나 오르트 구름에서 왔으니까요.
제임스 웹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예상치 못한 발견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사를 보면 혁신적인 도구가 등장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현상들이 발견됐거든요.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을 때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했죠. 허블 우주 망원경은 우주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제임스 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인류에게 특별한 경험입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별을 보며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질문해왔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인류의 최신 도구입니다. 100억 달러와 30년의 노력이 투입된 이 기계는 단순한 과학 장비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물질화된 것이죠.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캐내려는 우리의 욕망이 구현된 겁니다. 제임스 웹이 보내오는 이미지들은 과학적 가치를 넘어서 예술적 아름다움도 지니고 있습니다. 카리나 성운의 황금빛 절벽, 남쪽 고리 성운의 투명한 겹겹이 구조, 휴테판의 오중주가 만들어내는 우주적 발레. 이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아름다운지 상기시켜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도 깨닫게 하죠. 그 작은 존재가 이런 경이로운 기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놀랍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제임스 웹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겁니다. 우주의 첫 번째 별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할 수도 있죠. 블랙홀의 성장 과정을 밝혀내거나 암흑물질의 정체에 한 걸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발견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포착한 놀라운 우주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